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2주 만에 대통령 임기 벽두부터 법정 송사에 휘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송사가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데 우여곡절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금요일 워싱턴주 그리고 미네소타주가 트럼프의 7개 모슬렘국 여행 금지 그리고 난민 유입 금지 조치에 대해서 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애틀에 있는 연방법원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 금지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해서 중지, 가처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법무부를 통해서 즉시 항소를 하면서 가처분 무효 판결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연방 항소심이 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까지 의견서를 내라 하는 지시를 했습니다. 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항소심이 이 이유서를 신속하게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봐서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소한 측이 다시 항소할 경우에는 이 케이스가 대법원까지 가서 장기적인 시간을 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그 송사 내용은 어떤 것인지, 지금 소송 절차는 어떤 상태에 와 있는지, 법적인 논란의 근거는 무엇인지, 또 이 문제가 정치적인 영향은 어떻게 제기가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세 가지입니다. 요약을 하면은 첫째는 모슬렘 다수 국가인 7개국의 국민들이 미국 입국을 금지한다. 90일 동안 잠정 조치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지역에 있는 난민 유입을 120일 동안 잠정 금지시킨다. 세 번째는 시리아 쪽에서 오는 난민 유입은 영국이 금지한다. 그런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소한 측의 반론은 이 명령이 헌법을 위배했다는 것이죠. 첫째는 헌법상의 동등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해당국의 국민들로서 여행 중이던 사람들,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지에 영주권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런 반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특별 케이스로 처리하겠다 하는 지침을 내리는데 이것도 헌법 정신을 위배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슬렘권에 대한 이민, 여행 금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전 당시부터 약속을 한 사항이죠. 그러나 정치적인 반론이 그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처음부터 있어 왔는데 이를테면은 이것이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고 테러 위협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 조치가 오히려 미국을 더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그런 반론이었죠. 불가피하게 이 조치가 반모슬렘 성격을 갖게 되는데 모슬렘 극렬주의자들에게는 미국 테러를 위한 좋은 구실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런 주장입니다. 실제로 2011년도 9월 11일, 그러니까 9.11 당시 이후에 이 지역에서 유입된 여행객으로 인한 미국 국내 테러는 그동안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안보를 위한 것이라면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파키스탄 등은 왜 빠져 있느냐? 여기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이것을 일관성 없게 할 경우에 미국의 국제사회 내에서의 위상만 실추시키게 될 것이고 효력은 없을 것이다. 그런 반론입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자마자 지난주에 이 명령 시행에 돌입을 하게 됐고 또 명령을 내리자마자 법적 송사가 이제 벌어지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법적인 논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논란으로 이것이 비화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법원의 비위를 거스리는 판결이 난 이후에 그의 반응을 보인 것 때문인데,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애틀 판사 제임스 로버트 판사에 대해서 트윗을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를 so-called judge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소위 판사라는 작자가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에 반대를 해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소위 판사 so-called judge 여기 의미가 뭐냐? 이 공격에는 공화당의 중진 의원들도 일부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트윗을 했는데, 만일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 판사와 court system, 사법 제도를 탓해라, 그런 내용을 트윗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 개인적인 공격에서 더 비화해서 court system, 이 사법 제도까지 공격을 한 셈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치 맥코넬 상원 총무는 판사 개인 공격은 절대로 피해야 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한 법학 교수는 이 트럼프의 insulting language, 모욕적인 언사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사를 할 때 toxic language다, 독성 언어다, 그런 비난을 받았고, 이것 때문에 hate crime이 900건이나 생겼다, 그런 비난을 받았는데, 이제는 toxic language에서 insulting language, 모욕적인 언사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게 됐습니다. 이 상원 공화당 의원인 벤 사스 의원은 공화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어제 맹공을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소위 상원의원, 소위 판사, 소위 대통령 이런 것은 없어야 한다. 3권이 모두 헌법을 준수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런 공격에 대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대통령이 다른 헌법기관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라고 트럼프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법정 송사에 휘말리게 된 이후에 전국 공항, 또 외국 공항, 또 항공사들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어느 명령을 따라야 할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오늘 항소심이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지지하게 된다면 반대 측에서는 또 항소를 하게 될 것이고, 그의 행정명령이 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측의 반응입니다. 애플, 페이스북, 구글 이런 하이텍 기업들 94개 회사가 트럼프의 모슬렘 7개국 여행금지 행정명령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적이고 차별적이다, 그런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기각한 경우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트루먼 대통령이 철강 공장 등에 대한 압수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법원이 거부를 했었습니다. 여하튼 이번 케이스를 통해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또 헌법상 동등권, 종교의 자유, 이게 헌법 정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또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의 모슬렘 7개국 여행금지 행정명령이 법정 송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애틀 연방법원이 이 행정명령의 잠정 실행 유보를 판결했습니다. 그 후에 법무부가 즉각 항소를 했지만 항소법원은 오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9항소심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부에 대한 비판 언어가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유보시킨 판사에게
소위 판사라는 자가라는 단어로 경멸과 모욕을 가했습니다. 그는 또한 어제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는 판사와 사법제도가 비난받을 일이라고 트윗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트럼프가 삼권 분립과 헌정 질서를 무시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페이트리어츠가 어제 슈퍼볼에서 역사적인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25포인트나 뒤져있던 페이트리어츠이 오버타임까지 하면서 34대 28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쿼터백 톰 브래디 5번째 슈퍼볼 링을 차지했습니다. 오바마 케어에 대한 대제안 마련이 예상보다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팍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제안 제시가 약속보다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당초에 오바마 케어 폐지와 대제안 마련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했었습니다.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94개 하이텍 회사들이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의 모슬렘 7개국 여행금지 조치가 불법적이고 차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오늘 즉위 65주년을 맞게 됩니다. 여왕은 오늘 기념식에서 부친 킹 조지가 그녀에게 준 블루 드레스 그리고 블루 사파이어, 블루 다이아몬드를 착용하게 됩니다. 어제 오하이오 공항에서 모슬렘국 여행금지 해당국 국민들이 입국했습니다. 이들의 비자가 일단 취소됐었지만 법원의 유보 판결에 따라서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주 재무관인 수제나 멘도자가 브루스 와너 주지사를 비난했습니다. 민주당계인 그녀는 브루스 와너 주지사의 예산 위기에 대해서 공격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주 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봉급 지급에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시카고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제2 캠퍼스 건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 $6,000만. 그러나 시카고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 최근에 예산 위기로 수백 명이 레이업을 당했고 금년 학기 내에 예산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주 초반 그리고 후반에 잠시 봄 날씨가 전개될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오늘 내일 계속해서 흐리고 비, 오늘 최고는 50도, 내일은 51도입니다. 수요일 흐리고 29도, 목요일 맑고 27도, 금요일에는 맑고 흐리고 기온이 다시 올라가서 45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